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선대학교 광기술공학과의 안태정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할 제목은 삶 속에서 발견되는 광기술이라는 제목이고요.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저희 학과는 광기술공학과입니다. 그래서 광기술공학과라고 아마 그 학과 이름을 처음 들으시거나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그 전국에도 이제 흔치 않은 학과고, 네, 조선대에서 이제 특성화 학과로서 광빛, 우리가 이제 광하면 이제 빛광자잖아요. 광주할 때 광이 이제 빛광자인데 어, 이 빛을 이용한 어떤 그 기술들을 사회 곳곳에 산업에 적용하는 그런 학과, 학문을 공부하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기술공학과입니다. 저희 학과에서 이제 다루는 여러 이제 과학적인 기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이제 그 삶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또 잘 발견 이제 그 어, 실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곳곳에 숨어 있는 광기술을 한번 제가 꺼집어내서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공학과에서 박사를 받았고요. 캐나다 주립연구소에서 2년 동안 연구원 이제 광 관련 연구를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선대학교 광기술공학과의 정교수면서 올해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광통신과 광섬유 센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여러 이제 그 광섬유의 새로운 기능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것들을 산업에 응용하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전력 분야의 전력 모니터링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광 센서들을 연구를 하고 이제 산업화하고 또 제품화 만들어서 회사에 기술 이전을 하거나 이제 회사에 여러 신제품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학과를 좀 이해를 하시면 이제 광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제 학과를 잠깐 먼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학과는 이제 광원을 생성하거나 제어하거나 활용하는 그런 분야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빛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뭐 형광등, 또 LED, 레이저 같은 빛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들을 제어하거나 하는 것은 전기적인 회로를 통해서 빛의 여러 특성들을 제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것은 이런 만들어진 빛을 실제 어떤 산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일단 소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부품, 또 장비, 또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다 필요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를 전공하신 교수님, 그리고 이제 부품과 또 이제 기계적인 기계를 전공하신 또 교수님, 또 저희 같은 이제 광통신을 전공해서 이제 시스템과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여러 분야의 이제 그 교수님들이 함께 융합된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 전자, 정밀 기계, 신소재 이런 기술들이 다 융복합된 첨단 공학 분야고요.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초고속 광통신, 또 레이저 응용, 또 광의료, 국방기술,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 광기술이 요소 기술로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학문들을 가르치고 또 이런 분야로 학생들 배출하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시의 이제 주력 산업인 광융합 산업이 있는데, 이 광융합 산업에 이제 크게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미래 자동차, 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또 바이오 헬스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요소 기술들, 디스플레이라든지 홀로그램, 또 이제 정밀 가공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요. 또 자동차에서도 라이다 기술, 광센서, 광통신, 디스플레이, 정밀 가공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광 기술에 관련된 여러 요소 기술들이 다 필요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에 광을 이용해서 여러 이제 뭐 피부 질환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두피 또 얼굴의 미용 이런 분야에서도 이제 미용 분야 또 헬스 분야 또 의료 분야 이런데 빛을 이용한 어떤 치료나 또 그 개선에 관련된 여러 그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기술 개발들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현재까지 이제 다양한 그 인력 양성 사업과 그리고 여러 관련된 그 산업 사업들에 이제 참여함으로써 학과를 지금 20년 동안 광 관련 교육을 집적화하고 또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공학교육 인증이라든지 또 여러 그 중요한 사업들에 참여함으로써 학과에 그런 이제 필요한 그 인력 양성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그 학생들이 취업하는 곳들이 이렇게 이제 크게 저희가 좀 나눠 봤는데요. 뭐 광정밀 기계와 관련된 여러 그 중견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광의료 분야, 그러니까 의료 메디컬 관련된 그런 그 뷰티 또는 그 의료 장비 관련된 회사들, 특히나 요새는 레이저를 가지고 그 수술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그 고출력 레이저를 다룰 수 있는 그 전문적인 그 인력을 요구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많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이제 광이 아주 밀접하고 관계가 있고요. 저희 학과는 이런 그 반도체 관련된 그 회사들에 많이 학생들이 배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조명과 관련해서 LED 조명이라든지 또 헤드라이트, 또 자동차 서치라이트 이런 부분에 설계 인력들을 또 저희가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의 이제 주력 그 산업이었던 이제 광통신 분야에서도 또 여러 회사들에 배출돼 있고, 광학기기 그리고 방산 여기 이제 그 주로 이제 방산업체 쪽에서도 최근에 그 레이저 무기라든지 또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통신이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광 인력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데로 지금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연구 기관들에서도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학과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드렸고요. 이제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렇게 물리학이라든지 광학이라든지 이런 그 학문적, 과학적 영역에 있었던 빛에 대한 이해가 이제 공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1900 이제 뭐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빛을 이용해서 이제 산업에 적용하는 그런 연구들이 시작이 됐고요. 그 레이저가 개발된다거나 그 레이저를 가지고 여러 그 다양한 응용 분야들 찾아냄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또 그 새로운 제품들, 빛을 이용한 제품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조명 쪽에서도 이제 빛을 이용한 에디슨이 이제 전구를 개발하면서 빛이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그런 이제 여러 그
공학적인 이제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빛이란 무엇인가, 빛의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빛 하면 막연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빛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과학의 영역에 있던 것이 어떻게 공학의 영역으로 넘어왔는가 이런 것들 살펴보고요. 빛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제 1부와 2부로 나눌 건데 1부에서는 주로 이제 빛의 특성들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제 2부에서는 응용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빛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학생들한테도 제가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빛을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빛, 우리가 빛을 보죠. 우리가 뭔가를 본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빛은 태양에서 오는 빛을 본다거나 또 헤드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을 본다거나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을 본다거나 우리는 당연히 빛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이렇게 오면 빛 이렇게 태양빛이 보이는 거죠. 또 이렇게 야경에서 저 멋진 야경 저기 그 많은 다양한 빛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니까 빛을 본다라고 알 수 있죠. 또 이렇게 등에서 멋진 조명 등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면 환한 빛이 보이니까 우리는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이런 다양한 이건 이제 LED인데 LED 등에서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색깔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빛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을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다는 게 뭘까? 본다는 게 진짜 이런 빛을 우리는 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본다는 게 뭔가라는 거죠. 자, 이 두 아이가 지금 돋보기를 가지고 이 꽃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물을 대상을 이 아이들이 관찰하거나 보고 있죠. 예. 이게 우리가 보통 본다라고 하는 거죠. 본다. 자, 그리고 별을 보다. 그죠? 별이라고 하는 대상을 관찰을 하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TV를 본다. TV 안에 여러 화면을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나요? 할 때 이 빛은 여러분들은 빛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지만 그 빛의 정확한 대상이 뭔가라고 했을 때는 막연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빛을 다 보지만 실제 빛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빛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꽃은 이런 모양을 가졌습니다. 별은 이런 모양을 가졌습니다. TV는 이런 모양을 가졌습니다. 라고 어떤 대상의 모양과 이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빛은 우리가 빛을 본다라고 했을 때 빛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많은 과학자들이 빛을 연구를 하다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빛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보여주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됐는데 빛은 사실 빛이라고 하는 대상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빛이 우리 눈 속에 들어와서 우리 시신경을 자극해서 만들어진 어떤 결과를 우리 뇌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대상을 관찰할 수는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여러 그 자연을 관찰하고 또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또 여러 수학들을 이용을 해서 빛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보여줬습니다. 그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잘 정리를 해서 보여줬는데 여기는 제가 뭐 수학적인 내용은 다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맥스웰이 여러 그 과학자들이 했던 실험들을 다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맥스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빛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그림을 그려줬는데 그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빛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맥스웰이 얘기한 빛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을 이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기장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자기장입니다. 이게 벌써부터 조금 어려워지죠. 쉽게 생각하면 전기장, 전기의 전기가 점점점 세졌다가 그리고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가 다시 반대쪽으로 점점 세졌다가 또 줄어든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전기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전기가 켜졌다가 꺼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앞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자기장은 자석이 뭔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자기장이잖아요. 자, 여기 자기장이 전기장의 수직한 방향으로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걸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양극과 음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빛이다라는 것을 맥스웰이 증명을 했고 이것을 이름하여 전자기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을 이루고 있다라는 의미로 전자기파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어, 우리가 태양빛에서 이렇게 오는 전자기파가 우리 눈 속에서 밝은 빛을 만들어낸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관찰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전자기파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워낙 작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기장과 자기장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 빛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전자기파가 우리가 이제 빛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빛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빛을 보는 겁니다. 자, 이 빛은 보이지 않지만 수학자와 여러 과학자들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빛을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보여준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빛은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빛은 진행을 해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앞으로 전기장이 쭉 앞으로 가고 자기장도 전기장과 동일하게 앞으로 쭉 갑니다. 이걸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해 오는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죠. 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빛은 진행을 한다.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계속 진동을 하면서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 그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진행을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진행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요. 자, 우리가 보통 그냥 진행 앞으로 간다라는 건데 이 진행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빛은 진행한다. 자, 진행하려고 하면 거리와 시간이 변해야 됩니다. 함께 변해야 돼요. 자, 거리가 변하고 시간이 변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달려가요. 달려간다. 자, 앞으로 갔죠? 자, 자동차가 처음 여기 있었다가 이만큼의 거리를 갔어요. 또 여기 있다가 이만큼의 거리를 가는 동안 시간이 흘러갔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거리를 가는 동안 시간이 동시에 바뀌면 우리는 그것을 진행한다라고 부릅니다. 자, 자동차가 여기 원래 상태에 그대로 있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는 진행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거리가 바뀌면서 자, 거리가 바뀌면서 시간이 바뀌면 우리는 그것을 진행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자기파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앞으로 이동합니다. 앞으로 이동할 때 뭐가 바뀐다? 거리와 시간이 동시에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이 진행을 하는데 그 진행을 한다는 것은 거리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고 그래서 이 전기장은 시간에 따라서도 바뀌고 거리에 따라서도 바뀌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그래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가 앞으로 진행한 것처럼 전기장과 자기장이 빛이 진행을 하려면 거리에서도 바뀌어지고 시간에 대해서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것을 수학으로 좀 표현해 주면 우리 여기서 요게 전기장 요렇게 요것을 보통 사인 우리 수학에서 사인과 코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진동하는 거 사인 또는 코사인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이제 코사인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메가 t 마이너스 kz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t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코사인으로 진동을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와 그 다음에 z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변화, 시간과 거리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진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전자기파의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지금 여러분들 이 식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좀 빛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수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 K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K는 전파상수라고 이름을 하는데요. 전파상수. 말 그대로 상수인데 앞으로 진행하는 상수다. 그래서 이 상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람다 분의 2파이 이게 돼 있고 여기 람다는 우리가 파장입니다. 파장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거리상 한 번 진동을 했을 때 거리가 여기서 시작해서 파에 한 번 진동했을 때 거리가 파장입니다. 이걸 파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파장의 역수에다가 2파이를 곱해준 것을 K 전파 상수라고 부르고 여기 들어간 오메가는 각 주파수라고 그러는데 2파이에다가 주파수인 뮤를 곱해준 거예요. 예. 여기서 주파수는 시간 주기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주기라 그러면 여기서 요 한 주기가 t인데 그거의 역수가 주파수죠. 예. 그래서 여기에 파장과 공간에 대한 파장과 시간에서의 주기는 사실은 공간에서의 진동의 한 주기 또 시간에서의 주기의 한 주기 요거에 서로 시간이냐 공간이냐의 차이지 같은 주기를 뜻합니다. 공간에서의 주기는 파장이라고 이름하고요. 이제 시간의 주기는 그냥 주기, 시간 주기 이렇게 부르고 t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파장입니다. 파장. 그리고 주파수. 자, 우리가 여기 빛이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빛이 진행한다고 했었죠.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바뀌냐면 빛의 속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속도.
이 속도는 파장에다가 주파수를 곱해준 것이 속도가 됩니다. 우리가 속도 하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진공 중에서 바뀌지 않는 속도, 비속도. 이 속도는 파장과 주파수를 곱해준 값이 비속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장과 주파수는 서로 역수 관계입니다. 파장이 증가되면 주파수는 낮아져요. 예. 그래서 빛의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파장이 증가되면 빛의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쉬운 얘기들을 많이 할 건데 여기서 들어가는 파장 또 주파수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빛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빛을 본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 얘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LED에 있는 여러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있죠. 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색을 보는 거예요. 색, 어떤 색깔, 서로 다른 색깔이죠. 그리고 밝기, 얼마나 밝은가라는 보는. 그래서 색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색깔, 또 어떤 밝기 이거죠. 그래서 밝기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 하고 색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파장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우리 앞에서 여기 들어가는 파장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전자기파가 한번 공간상의 한 주기를 파장이라 그러는데 이 파장이 색을 결정합니다. 색깔은 이 파장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을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한 400에서부터 400 나노미터에서부터 한 800 나노미터까지를 보통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보라색에서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오르죠. 그러면서 점점점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빨간색 파장은 700 나노미터. 이 나노가 좀 어려운데 10의 마이너스 9승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미터인데 아주 작은 길입니다. 아주 작은 길이. 아주 작은 길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700 나노미터. 여기는 400 나노미터. 그다음에 노란색이 한 600 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초록색이 한 550 나노미터 정도 돼요. 예, 이런 식으로 파장에 의해서 색깔이 변한다,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색을 결정하는 것은 파장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색을 딱 볼 때 이것은 파장이 한 뭐 750 정도 되구나. 또 이것은 파장이 한 450 정도 되구나. 이런 식으로 색을 가지고 파장을 알 수 있다. 다른 얘기로 색은 파장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들어진 빛의 파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밝기는 어떨까요? 밝기. 자, 밝기는 빛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한 개의 단위 빛을 광자라고 해요. 광자. 그래서 얘가 포톤이라고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광자. 빛 한 개를 광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빛 한 개를 이렇게 광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한 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한 개가 들어오는 것보다 여러 개가 들어왔을 때 어떤 같은 파장의 빛이 여러 개가 들어왔을 때 뭐다? 밝다라고 합니다. 빛의 세기가 크다. 이런 식으로 광자가 여러 개가 들어올 때 이것은 밝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같은 빛의 같은 파장의 빛이 많이 들어오면 많은 개수가 들어오면 우리 눈이 밝다라는 거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파장과 밝기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파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파면. 자, 파가
하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옵니다. 여러 개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올 때 어, 같은 어, 여기 같은 그 봉우리 여기 봉우리 파의 봉우리와 그 다음 봉우리 네. 그래서 여기 파가 여러 개 파가 들어왔을 때 그 봉우리끼리 같이 연결한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면이라고 불러요. 파면. 그래서 여기가 파면이 있고 또 여기도 파면이고 여기도 파면인 거죠. 이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파면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파면이 앞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파면을 그려서 빛을 해석을 하는 것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가 있고 이런 파면이 평행한 파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 렌즈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파면을 어, 이 렌즈의 곡면처럼 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면이 휘어져요. 휘어져서 들어오면 이 파면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한 점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래서 렌즈가 한 점에 상을 맺히는 것이 이런 파면을 변화시켜서 한 점에 맺히도록 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렌즈를 쓰냐에 따라서 어떤 파면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한 점에 맺히기도 하고 맺히지 않기도 하는 거죠. 들어오는 파면이 일정할 때 한 점에 맺히다가 파면이 중간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상이 잘 맺히지 않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파면이에요. 파면.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다른 건데 여기서 이제 파면을 이렇게 평행한 파를 보냈다가 여기서 샘플에서 반사된 파가 이렇게 파면이 바뀌어서 들어옵니다. 이 파면의 변화를 다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 샘플의 여러 깊이 방향의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또 광 기술에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빛을 잘 이해를 하고 거기서 오는 여러 현상들, 빛의 어떤 특성들을 끄집어내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렌즈를 가지고 멀리 있는 물체 우리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이 빛을 가지고 정밀하게 관측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빛에 대해서 준비를 한 거고요. 빛을 이제 좀 이해를 했다면 이제 이어서 2부에서는 새로운 이 빛을 실제 산업에서 또 우리 실생활에서 어디에 적용해서 광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해된 빛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